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패키지 준비에 도입하고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주 락린 카운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노인 한 명이 숨지고 소방관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란드 연쇄 총격 참사 추모식을 준비하는 한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을 포함 모두 10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7번째 총격 사건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및 사후 호전에 따라 한국 방문 항공권 예약 문의와 구매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가스값이 곧 갤런당 평균 3달러로 오를 전망입니다. 뉴욕 혈액센터가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애스트라제네카가 발표한 자료의 데이터가 오래됐다는 언론들의 기사를 일축시켰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공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패키지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와 부자 증세를 검토하고 있어 공화당과 재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패키지를 제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패키지를 통해 공정한 경제, 기후 변화 대응, 중국과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제조업 및 첨단 기술 산업 유성 등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부양법이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인프라 패키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장기 경제 애전다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원 규모, 의회 상황 등을 감안해 패키지를 2개로 나눠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첫 번째는 클린 에너지, 5세대 통신과 같은 미래 고성장 산업,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구축,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 대한 고급 기술 훈련 등을 위한 투자입니다. 또 1조 달러의 재원을 도로와 다리, 철도, 항구, 전기 자동차 충전소, 전력 등에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인프라 패키지는 학생과 근로자, 일자리 시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해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부양법에서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저소득층 및 중상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어린이 빈곤 등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하거나 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37%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로 높이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법인 세율 인상,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증세에 부정적인 공화당과 재계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락린 카운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노인 한 명이 숨지고 소방관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30분경 라클랜드 카운티의 스프링밸리에 있는 요양원 에버그린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형 화재로 인해 노인 한 명이 숨지고 소방관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일부 노인들은 위독한 상태여서 사망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한 소방관은 건물 2층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다 실종됐습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후에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날 불은 요양원 건물 내부에서 울린 큰 폭발음과 함께 발생했으며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화재로 200여 개의 침대를 갖춘 요양원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이웃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구조 작업에 뛰어들어 훈훈한 화재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라디오를 통해 화재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휠체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해 대피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촛불 추모식을 준비하는 한인 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재미 한인 단체인 한미연합회와 KAVOTE, 뉴욕 한인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한인회는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6일에 애틀랜타 총격 사건 피해자 미 전국 촛불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을 Stop Asian Hate National Day of Action and Healing으로 정하고 미국 각 도시는 물론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 주요 도시의 한인회들이 이번 사건 희생자를 일제히 동시간에 추모하는 자리로 각 지역 한인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미 전역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지정된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참 의미가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전국적으로 모든 한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아틀란타 한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는 한인 단체 외 유대인 단체 등 타민족 단체들과 각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반아이색의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주이시 유태인 커뮤니티 그리고 또 히스패닉 커뮤니티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모슬람 종교 그리고 또 불교 지도자분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간략하게 그분들의 메시지를 함께 모으고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많은 단체들의 참가 의사가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찰스 윤 뉴 한인 회장은 회견에서 지금까지 40여 개 한인회가 모두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며 26일에는 모든 한인회가 참석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크고 작은 총격 참사가 하루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1명을 포함 모두 10명이 숨졌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There's a shooter, active shooter. Get away.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총격은 어제 오후 콜로라도주 볼더의 킹 수퍼스 식료품점에서 발생해 51세의 에릭 텔리 경관을 포함해 10명이 희생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CNN 방송에 식료품점 입구와 주차장에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도 매장 바닥에 1명, 밖에 2명이 엎드려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21세 남성 용의자 아흐마드 알리사를 10명의 살인 혐의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AR-15 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중무장한 특수기동대를 대거 투입하고 확성기를 통해 용의자 알리사에게 무장을 풀고 투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총성이 연달아 울리자 매장 안의 사람들은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서 탈출한 42세 세라 문셰도는 계산대에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며 함께 있던 아들 니콜라스를 향해 뛰어라고 소리친 뒤 건물 뒤편으로 달아났다며 흐느꼈습니다. 한 주민은 딸과 사위, 손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식료품점 약국을 찾았다 총소리를 듣고 매장 내 벽장 안에 1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델리 경관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대응하다 숨졌습니다.
샘 위버 볼더 시장은 어떤 말로도 이번 비극을 묘사할 수 없다며 우리 공동체는 오늘의 손실을 슬퍼하고 치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당국은 검시관들과 함께 밤새도록 10명의 희생자들의 신원을 파악한 후 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콜로라도 총격 사건은 지난 16일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7번째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꼴로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조지아 애틀란타 사건으로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을 포함해 8명이 숨졌고 그 이튿날인 17일에는 캘리포니아 스톡톤에서 차량을 이용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8일에는 오리건 그레셈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4명이 다쳤으며 20일에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총기 사건으로 6명이 부상을 입고 댈라스에서 8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이 끝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에서도 같은 날 파티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1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및 상황 호전에 따라 최근 올 여름 한국행 항공권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항공사 및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인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국 방문 항공권 예약 문의와 구매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미주 본부 관계자들은 5월부터 7월까지의 예약 문의가 지난해 및 전월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인천 노선 항공권 예매는 3, 4월 개인 출발이 늘기 시작한 데 이어 5월 20일 이후부터 6월까지는 가족 단위 출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항공권 판매 전문 여행사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좌석 예약이 30% 정도 늘어났다고 전하고 특히 7, 8월 LA행 항공편은 요일에 따라 좌석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공권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항공권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현재 JFK 인천 노선의 왕복 티켓 요금이 $1,350 전후로 형성돼 있지만 5월 하순 이후 $1,800 중반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재 온라인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서 5월 넷째 주 출발 인천행 티켓 가격은 대한항공이 $1,800 전후, 아시아나항공은 $1,450 전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항공권 문의 및 예매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직 한국 입국 시 의무 격리가 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호전과 함께 의무 격리가 풀리면 그동안 억제됐던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국내 및 국외 여행 증가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윌런스키 CDC 국장은 지난 19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감염 사례가 여전히 높고 변종이 미국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예방 조치의 완화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런스키 국장은 지금 당장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급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주지사와 민간 부문이 예방 조치를 유지하거나 재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뉴저지 감염의 9%, 플로리다 감염의 8%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변이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사례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이 갤런당 $3의 가스를 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갤런당 평균 $3의 가스값은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낙관론이 고조되고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의 사상 초유의 감산 조치까지 겹쳐지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60를 돌파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89로 47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애리조나, 유타, 네바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이미 가스값이 $3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주호증권의 로버트 야우거 에너지 선물 담당 이사는 메모리얼 데이에는 $3의 가스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올 겨울 연료 산업을 단속할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은 에너지 가격 인상이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바이든에게 기름값 인상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자인 패트릭 드하는 누가 백악관에 있든 가격은 올랐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경제 회복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가스의 수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석유 랠리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은 세계 기준치인 브렌트유가 오늘 65달러에서 여름까지는 80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 정보국의 에너지 분석 책임자인 톰 클로자는 높은 실업률, 원격 근무, 여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오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지역 내 수백 개 병원에 혈액을 채취해 공급하는 뉴욕 혈액센터가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헌혈센터 방문자는 물론 관련 서비스들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뉴욕시는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그동안 헌혈에 동참해왔던 모든 학교와 회사, 지역사회의 헌혈 운동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뉴욕 헌혈센터 측은 최소한 7일치의 혈액 공급량이 확보돼 있어야 이상적이지만 현재 뉴욕시는 4일치 혈액 공급량만이 비축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혈액센터는 환자를 위해 매일 1,500건의 헌혈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량을 겨우 맞추는 수준으로 이어왔습니다. 뉴욕 헌혈센터 관리자인 노벨레 토마스는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혈이 많이 줄었다며 현재 혈액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헌혈을 당부했습니다.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앞서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2만 5천 명의 뉴욕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뉴욕 헌혈센터는 매주 월요일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헌혈에 참가한 헌혈자 중 10명을 뽑아 상품을 증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7세에서 75세 사이, 몸무게 110파운드 이상, 건강 상태면 헌혈이 가능하며 16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로 헌혈이 가능합니다. 76세 이상은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부처를 찾으려면 nybloodcenter.org로 가거나 전화로도 쉽게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애스트라제네카가 어제 공개한 79% 효능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약물의 임상 결과를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애스트라제네카가 발표한 자료에 날짜가 지난 정보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오전 ABC 방송에 출연해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아주 좋은 것 같다면서도 이 회사의 임상시험 자료를 보면 꽤 좋지만 이 자료로 만든 언론 보도문이 완전히 정확하진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약물의 임상 결과를 평가하는 독립기관인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전날 애스트라제네카가 발표한 임상시험 초기 자료에 우려를 표한다라는 내용을 전염병 연구소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전날 애스트라제네카가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에 날짜가 지난 정보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즉 날짜가 지난 정보가 포함되면 백신의 효능 자료를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스트라제네카는 어제 발표에서 자사 백신이 미국 내 임상 3상 시험에서 코로나19 증상을 예방하는 데 79%의 효능을 보였고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진행을 막는 데 100%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자를 포함해 모든 연령대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상시험에는 32,449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약 2만 명이 백신을 맞았고 나머지 시험 참가자에게는 위약 플라시보가 투약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애스트라제네카가 보도 내용이 맞는 게 확실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임상 결과를 평가하는 독립기관인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스트라제네카는 즉시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와 협력해 최신 효능 자료에 기반한 초기 분석을 공유하고
이 초기 분석 결과를 48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4월 초 중순쯤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중소기업청 SBA는 신청 접수가 임박한 공연장 지원 그랜트와 식당 재활 펀드에 대해 이미 받은 PPP 융자액은 빼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A는 최근 업데이트한 PPP 관련 잠정적 최종 규칙을 통해 286억 달러가 지원되는 식당 재활 펀드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기존에 받은 PPP는 매출로 간주해 빼고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매출 대비 2020년 줄어든 매출을 계산하며 이미 받은 PPP 융자액은 뺀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경제 피해 재난 융자와 직원 유지 텍스 크레딧은 차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당 재활 펀드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가 운영하는 식당, 20개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 중인 식당, 상장 회사가 직영하는 식당 등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2월 31일로 명시됐는데 이는 이때까지 쓰지 않은 자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SBA는 접수 시작 시점을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연방 하원에서는 수주일 이내에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6월 22일 열리는 민주당 예비선거를 통과한 후보가 차기 시장에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공중보건 문제가 올가을 뉴욕시장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핵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의 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션 도노반 후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행정부에서 일했던 도노반 후보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에게 공적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1차 전문의를 통한 연례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 현재 시 공공병원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추적 치료 시스템을 시 보건국 관할로 이전해 팬데믹 지원과 대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보로장인 에릭 애덤스 후보는 코로나19 희생자가 저소득층 소수계에 집중됐다는 것을 감안해 의료 부분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앤드류 양 후보는 저소득층 주민이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였을 때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현재 5만 명 정도가 가입해 있는 응급실 이용 서비스인 뉴욕시 케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망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뉴욕 출신의 한인 2세 벤처 사업가인 앤드류 노시 등이 공동 창업한 바이오엔텍 벤처 회사 핀치 테라퓨틱스가 나스닥에 정식 상장됐습니다. 나스닥은 지난 19일 핀치 테라퓨틱스가 기업 공개를 통해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했다며 월스트리트 거래소 건물 앞 대형 화면에 핀치 테라퓨틱스가 나스닥의 한 가족이 됐음을 알리는 대형 사인판을 올렸습니다. 노 씨가 MIT 동문 5명과 함께 창업한 핀치 테라퓨틱스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실리는 등 일찌감치 주목을 받은 벤처 회사입니다. 포브스는 미국의 바이오 산업 중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 분야를 소개하면서 핀치 테라퓨틱스를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핀치 테라퓨틱스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분야는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거 등 IT 분야의 유력 인사들도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70년 가까이 함께 지낸 부부가 코로나19에 걸려 15분 차이로 세상을 떠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92세 에스더 씨와 88세 빌 일니스키 부부는 67번째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지난 1일 각각 오전 10시 15분과 10시 30분에 별세했습니다.
미주리주 일대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그는 피아노 반주자를 찾다가 에스더를 만나게 됐고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딸 사라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청혼했을 때 나는 부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많은 모험은 약속할 수 있다고 했다며 어머니는 실제로 많은 모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딸 사라는 부모님의 임종을 창밖에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사라는 마이크로 사랑한다고 부모님에게 전했고 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에스더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눈을 감고 15분 뒤 빌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